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그게 연결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우리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영국, 헝가리, 체코 등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금리 인상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 역시 높아진 인플레이션의 압력에 의해서 금리 인상을 올리고 또 금리 인상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어떤 데 올리고 어떤 데 내리고 왜 조절할까요? 바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나는 금리인 바로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은 대부분의 시장금리의 상승으로 당연히 이어지게 됩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우리가 접하는 은행의 대출금리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시장 금리를 대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국채금리가 되겠습니다. 국채금리라는 말은 국가가 돈을 빌리는 금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금리 상승기에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채권 가격은 하락하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은 채권 가격은 상승합니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라면은 채권 가격이 하락할 때이기 때문에 채권 투자를 어떻게 한다?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채권 투자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채권은 안전하다라는 신화는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월세는 어떨까요? 월세. 한마디로 금리가 오를 때 어려워지는 것은 채권뿐 아니라 월세 받는 자산도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월세 받는 자산의 매력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월세는 고정대가 있는데 은행 예금은 예전보다 더 높은 이자를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은행 예금의 상대적인 매력이 높아지게 되고 월세 자산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물론 그런 내용들이 모든 것에 전부 다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금리가 오르면은 월세를 받는 자산은 아무튼 고전하게 될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주식에도 이처럼 월세처럼 고정적으로 현금을 받는 주식들이 있습니다. 월세까지는 아니지만은 고정적으로 특정 주식에 현금을 받기 위해 투자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배당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배당주. 그러면은 배당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어떻게 될까요? 자, 거기에 앞서가지고 금리는 말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금리라는 말 뭐예요? 돈의 값입니다. 돈의 값.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시중에 돈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의미죠.
성장이 정체된 상황에서 최소한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으로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돈의 힘으로 주가가 더 오르게 될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성장주로 돈이 몰리면서 성장주가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더 오르게 됩니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시중 돈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겠죠. 앞에서 돈이 많이 풀린 저금리 상황에서 차별적 성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성장주가 상승했다고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이제는 돈의 공급도 줄어들고 차별적 성장이라는 희소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성장주가 고전하게 될 것이겠죠. 금리 상승 국면에서 성장주가 고전한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어보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정리를 해볼까요? 금리가 오르면은 장기 채권을 조심해야 합니다. 월세 받는 자산 역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성장주로 대변되고 있는 고 PER 주식 역시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금리라는 거시경제 변수의 변화가 자산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투자 전략 전체 변화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혹은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 자산시장은 무언가 영향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요즘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는 초미의 관심사는 물가 상승과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거의 경험해보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물가가 빠른 속도로 오르면서 이른바 인플레이션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10년여 이상 물가가 오르지 않는 오히려 물가가 하락에 가까운 디플레이션 상황을 거치다가 40년 만에 가장 높은 너무나 빠른 속도의 물가 상승을 우리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투자 환경에 영향을 크게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투자에 있어서 거시경제 환경을 보는 것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미스는 아니지만 거시경제만큼은 반드시 여러분들 알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수년 만에 나타나는 이례적인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때 더더욱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원자재 가격 상승발 인플레이션을 촉발했죠. 경제가 위협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하는 이유도 그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나는 이유도 물가가 빠르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두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투자에 앞서 가지고는 어떻게 한다? 거시경제의 내용만큼은 최소한 알고 투자에 나서라고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잘 아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당연히 드물었죠. 감기 걸린 사람 정도였죠. 마스크 쓰지 않고 편하게 걷고 다닌 것이 말 그대로 정상이었습니다. 불과 2년 남짓 사이에 정상과 비정상이 완전 바뀌었죠. 마스크를 쓰는 사람이 정상이 됐고 안 쓰는 사람은 비정상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마스크와 같은 이런 변화는 글로벌 금융 경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이후 10여 년 이상 물가가 뚜렷하게 오르는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한마디로 집 나갔던 인플레이션이 돌아온 것이죠. 그것도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죠. 미국 소비자 물가 40년 만에 최대 상승했다. 고물가에 빗바랜 바이든 1년 성과라고 경향신문에서 나왔고 40년 만에 7%대 뚫는 미국 물가 경제 최악 시나리오 현실화 한 걸음 더 이런 등등의 기사가 나왔죠. 40년 전에는 전 세계가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물가가 크게 오른 만큼 사람들의 생활도 팍팍해졌죠. 미국인 대부분이 바이든 정책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주면 뭐하냐? 돈 준 거 이상으로 물가를 끌어올려 놓으면서라는 푸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유사한 이런 말들을 아마 여러분들 자신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과연 이것이 미국인만의 문제일까요? 이는 전 세계가 함께 경기 부양을 위한 돈풀기에 나섰던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풀어버린 유동성이 전 세계로 풀려 나오면서 원자재 가격을 밀어 올렸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일련의 이슈들이 합쳐져 가지고 전 세계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소비자 물가 지수 앞에서 한국 경제도 지금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물가를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가를 잡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정책 중의 하나로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 인상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위해 가지고 기준금리가 연 3%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금금리가 1% 정도로 낮았던 걸 생각하면은 나름 매력적인 금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물가가 10%씩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10%씩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3%짜리 정기예금 가입하는 것은 바보 아니고는 안 하겠죠. 예금으로 묶이던 돈까지 풀려 나오면서 물가 상승을 더욱 자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예금 금리가 좀 더 높아져야 하겠죠. 그래서 시장 금리 자체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게 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를 하고 지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은 자산 시장에도 영향을 당연히 줄 것입니다. 당연히 금리 인상 얘기가 집중적으로 회자되는 것입니다. 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여간 지난 지금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역습에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이 인플레이션의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한 대비랄까, 그에 대한 전략이랄까, 이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투자에 나서고 있다거나 과거처럼 그저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데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는 만큼 부는 따라가고, 그렇지 못하고 과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